남편은 저의 가족들, 처가에게 보통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처남이나 처제. 저는 시가를 향해서 높임을 쓰게 되죠. 아버님, 도련님, 아가씨. 저는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내 존재로 불리지 못하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 며느리, 새아기, 누구 애미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제가 결혼했을 때 시동생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11살 시동생한테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제가 그를 향해서 도련님이라고 불러지면 님이라는 말이 붙으면 당연히 이어지는 말이 뭐뭐 하세요가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이 친구와 나이의 어떤 서열 이런 것보다 가족관계에 대해서 위계가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린 친구가 벌써 그거를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거부감이 생겼고, 하지만 남편이 처남 처제에게 말이 당연히 반말로, 그러니까 보통말로 이어지죠. 처남 이것 좀 해. 도련님이라고 불려지는 존재가 또 결혼을 하면 서방님이 돼요. 신우의 남편 역시 서방님으로 부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 서방이라고 하면 자신의 남편에게 국한되어 있는 의미로 느껴지는데, 이들을 내가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하느냐, 이것을 나의 자녀에게 부르게 하고 싶지 않다. 저는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내 존재로 불리지 못하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 저의 이름으로 살아온 그런 역사가 있는데 며느리, 새아기, 누구 애미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시부모님께서는 제 이름을 기억할까? 그래서 제가 제 어머니한테 전화드릴 때 제 스스로 며느리라고 부르기보다는 제 이름을 부르거든요. 호칭이라는 것이 네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상당히 확인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독립성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것. 특히나 나이가 어린 사람 또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윗사람의 어떤 말에 복종을 해야 한다 거나 윗사람이 하는 생각과 다른 의견을 말할 경우에는 그것이 호칭을 통해서 다시 억압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개별적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통일된 호칭을 주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명절 되면 그런 특집 기사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도 특집으로 토론을 해봤어요. 불편하다고만 하지 말고 어떤 노력을 해볼 것인가. 그래서 어떤 분은 본인이 남편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남편의 남동생은 당연히 나이가 더 어리겠죠. 그래서 도련님이라고 부르기가 어렵다. 누구씨라고 부르겠다 라고 하고, 그리고 본인 남편의 형님에게도 나를 이름으로 불러달라. 남편도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누구씨라고 부르기를 권하셨대요. 권하셨더니 거부. 내가 동서관계에서는 당신을 이름으로 부를 수 있으나 남편에게, 도련님에게 누구씨라고는 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거부감이 있는 거죠. 내가 무조건 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시도는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가족들에게 이런 불편함을 알리고 한번 우리 노력해보아요 라는 첫 공감대는 뗀 것 같아요. 저 역시 친가 외가에 대한 불편 때문에 아빠 쪽은 친가가 친자가 붙고 외가라는 건 바깥 외자가 되는 거잖아요. 가족 외. 거기서는 외할머니, 친할머니. 저희 가족도 특수할 수 있는데 성함이랑 연관을 시켜가지고 좀 재밌게, 친가는 별할머니라고 불러요. 성함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외가는 달할머니예요. 달자가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별할머니, 달할머니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은 그런 위계나 기존의 느낌과 다른 호칭도 있음을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첫째 언니, 둘째 언니, 뭐 큰언니, 작은언니라고 부르지 않고 그들 부부가 쓰는 별칭을 그대로 써줘요. 홍송이모, 둥둥이모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의 그 개인들의 작은 실천들과 노력들이 변화를 가는 방향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단어를 사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전에 왜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지, 그 배경 또는 맥락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려는 태도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불편하다고 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왜 불편해라고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아,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구나.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가 불편해한다면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과연 사랑 아닌가.